꽃할머니, 권윤덕, 글, 그림. 꽃할머니, 저번에 말린 꽃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예쁘게 잘 됐어. 들에서 국화꽃을 도하는 꿈꿀 왔지. 꽃할머니는 꽃누르미를 하신다. 일주일에 한 번 원예 치료사가 찾아와 할머니를 도와드린다. 꽃할머니 얼굴은 두 가지다. 시무룩한 얼굴과 활짝 웃는 얼굴. 웃어보려고 해도 웃을 일이 없어. 뭐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있어? 좀 삐쭉 웃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꽃 이야기를 할 때면 늘 활짝 웃으신다. 꽃할머니가 12살 무렵이었다. 일본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나라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선 총독부는 젊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곡식이며 노숟가락까지 거두어 갔다. 사람들은 나무를 캐어 죽을 쑤어 먹었다. 그날도 꽃할머니는 언니와 함께 나무를 캐러 나갔다. 들판엔 아무도 없었다. 멀리서 트럭이 다가왔다. 커다란 사람 두어 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소쿠리를 발로 툭툭 차면서 언니에게 차에 타라고 했다. 꽃할머니와 언니는 겁이 나서 서로 끌어안았다. 사람들은 꽃할머니를 발로 차버리고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차에 태웠다. 언니야! 부르며 울자 사람들은 꽃할머니도 차에 주워 올려버렸다. 꽃할머니와 언니는 이유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울면서 끌려갔다. 차에서 내려 배로 옮겨 태워졌다. 배 아래층에는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얼마나 오랫동안 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꽃할머니는 알 수 없었다. 언니와 덩치 큰 여자들은 먼저 어디론가 또 끌려갔다. 언니가 꼭 찾으러 올 테니까 울지 마라. 울면 때린다. 언니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이후 꽃할머니는 언니를 다시 보지 못했다. 한쪽으로 강이 흐르고 산비탈에 막사가 있었다. 막사 안에는 작은 방들이 칸칸이 들어있었다. 관리인이 한 칸에 한 명씩 여자들을 집어넣었다. 꽃할머니도 그 작은 방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밖에서는 군인들이 총을 둘러매고 서 있다가 뭔가 어른거리면 총을 따다닥 쏘아댔다. 무서워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꽃할머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방문 앞에 군인들이 줄을 섰다. 하나가 들어왔다 나가고 또 하나가 들어왔다 나가고 하루에도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었다. 그 작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꽃할머니의 아랫도리가 피로 물들었다. 꽃할머니는 그 일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꽃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였다. 위안부들은 위안소 규칙에 따라 생활하였다. 규칙에는 군인들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 성병 검사, 휴일 등 세세한 사항까지 정해져 있었다. 하루에 몇 명에서 몇십 명에 이르는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 규정에는 이용요금을 군표로 받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많은 위안부들이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군표를 받았더라도 돈으로 바꿔받지 못했다. 싫다고 저항하면 군인들이 때렸다. 요센지!
군인들이 그렇게 싫으면 죽어버려라 데스. 하면서 때렸다. 군홧발로 차고 머리채로 지어 땅바닥에 들이박았다. 머리에 돌멩이가 박히고 부어올랐다. 어느 땐가는 말을 안 듣는다고 갈린이 던진 칼에 무릎 안쪽이 찢어지기도 했다. 꽃할머니의 몸은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한 번 당할 때마다 마음도 한 번씩 죽어갔다. 사람 소리만 들려도 몸서리를 치며 방구석으로 숨었다. 겁에 질려 까무러쳐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 아가야, 집에 가자. 아가야, 모란꽃 보러 가자. 가끔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가 머리 따줄게. 꽃땡기도 묶어줄게. 언니 목소리도 들렸다. 꽃할머니는 차츰 정신을 놓아버렸다.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꽃할머니도 끌려다녔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폭탄 냄새와 폭격 소리와 온천지 불꽃만 기억 속에 남았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흐르고 전쟁이 끝났다. 군인들은 꽃할머니를 전쟁터에 버려두고 떠났다. 꽃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였다. 위안부들은 위안소 규칙에 따라 생활하였다. 규칙에는 군인들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 성병 검사, 휴일 등 세세한 사항까지 정해져 있었다. 하루에 몇 명에서 몇십 명에 이르는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 규정에는 이용요금을 군표로 받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많은 위안부들이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군표를 받았더라도 돈으로 바꿔받지 못했다. 싫다고 저항하면 군인들이 때렸다. 요센진! 군인들이 그렇게 싫으면 죽어버려라 데스. 하면서 때렸다. 군홧발로 차고 머리채로 지어 땅바닥에 들이박았다. 머리에 돌멩이가 박히고 부어올랐다. 어느 땐가는 말을 안 듣는다고 갈린이 던진 칼에 무릎 안쪽이 찢어지기도 했다. 꽃할머니의 몸은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한 번 당할 때마다 마음도 한 번씩 죽어갔다. 사람 소리만 들려도 몸서리를 치며 방구석으로 숨었다. 겁에 질려 까무러쳐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 아가야, 집에 가자. 아가야, 모란꽃 보러 가자. 가끔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가 머리 따줄게. 꽃땡기도 묶어줄게. 언니 목소리도 들렸다. 꽃할머니는 차츰 정신을 놓아버렸다.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꽃할머니도 끌려다녔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폭탄 냄새와 폭격 소리와 온천지 불꽃만 기억 속에 남았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흐르고 전쟁이 끝났다. 군인들은 꽃할머니를 전쟁터에 버려두고 떠났다. 그 뒤 20년 동안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꽃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 절에 맡겼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불공을 들이러 저를 찾아왔다가 꽃할머니를 보고 자꾸 마음이 끌렸다. 스님, 우리 언니 둘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가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던데 저 사람이 암만 해도 우리 언니지 싶네요. 여자가 스님에게 청하여 꽃할머니를 데려와 망가진 몸을 돌봐주었다. 약초를 절구에 찧어 즙을 내어 먹이고 기왓장을 불에 달구어 찜질을 해주고 지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꽃할머니를 위해 동생은 온갖 정성을 다했다.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꽃할머니 눈에는 우리 언니 불쌍하다며 울고 있는 동생이 보였다. 동생이 병을 얻어 죽고 나서야 꽃할머니는 정신이 돌아왔다. 고향을 찾아가 보니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반겨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꽃할머니는 밤마다 무서운 꿈에 몇 번씩 잠을 깨웠다. 군인들이 달려들고 때렸다. 비행기 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도 들렸다. 집 밖을 나서면 사람들이 더럽다며 수군대는 것만 같았다. 몸 버리고 온 여자라며 손가락질 할 것만 같았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고 아무도 꽃할머니의 아픔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꽃할머니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였던 사실을 가슴속에 꼭꼭 묻어두었다. 꽃할머니는 지금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동생이 남긴 손자와 함께 산다. 몸이 아픈 이웃 할머니들의 밥도 챙겨주시고 세탁기도 돌려주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원예 치료사와 꽃누르미를 하신다. 난 꽃이 좋아. 이렇게 꽃을 만지고 있으면 기분도 좋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참 좋아. 꽃할머니는 요즘 이름 쓰는 법을 배워서 꽃누르미 작품을 만들고 나면 사인을 하신다. 바보 같던 자신이 많이 똑똑해졌다며 수줍게 웃으신다. 꽃할머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원예 치료사가 머리에 꽃을 꽂아드리면 꽃할머니는 활짝 웃으신다. 사람들이 꽃 보고 좋아하듯이 그렇게 서로 좋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며 웃으실 때 꽃할머니는 꼭 13살 같다.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꽃할머니가 겪은 아픔은 베트남에서도 보스니아에서도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콩고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 책은 1940년 무렵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심다련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